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일본의 첫인사 하지메 마시테를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이 안에 우리가 몰랐던 언어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단어 하츠코이 바로 첫사랑이란 뜻이죠. 듣기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정말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단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의 뜻 말고 하츠라는 이 소리 자체에 집중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냥 흔한 일본어 발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이 소리 안에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다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말로 잠깐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한 글자를 만나러 가보시죠. 바로 접두사 해시입니다. 이 글자 해, 그러니까 태양이나 해내를 뜻하는 그 해에서 왔는데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어떤 단어 앞에 딱 붙기만 하면 그 해 처음 난 새롭고 신선하다는 그런 생생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해 처음 열린 햇과일, 막 추수한 햇곡식, 그리고 갓 태어난 햇병아리나 회사에 새로 들어온 햇내기까지. 어때요? 이 햇이란 글자 하나가 붙으면서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정말 힘차게 알려주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궁금해지죠. 한국어 해시 대체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 일본어 하츠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요? 아주 흥미로운 언어 규칙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다치추테토 제일법칙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옛날 우리말 단어의 끝소리, 특히 시오시나 티앗 같은 발음이 일본으로 건너갈 때 츠 소리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공식처럼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말 햇의 마지막 받침, 바로 그 시옷 발음이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면서 트 소리로 변신. 그래서 하츠가 된 거예요. 와, 정말 고대의 소리 변화 규칙이 눈앞에서 딱 증명되는 순간이죠. 좋아요. 이제 우리 손에 햇이 하츠가 된다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그럼 이 열쇠로 다른 일본어 단어들의 문도 한번 열어볼까요? 과연 딱 들어맞을지 한번 보시죠. 와,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규칙이 무슨 만능 열쇠처럼 다른 단어들에도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해 첫눈, 햇눈이 하츠유키가 되고요. 첫 수확물인 햇것은 하츠모노, 새해 첫 꿈, 햇꿈은 하츠유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처음 해봤던 첫사랑, 햇사랑이 하츠코이랑 정확하게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하잖아요. 결국 이 하츠라는 소리는 햇과일이 가진 그 신선함,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는 첫 순간인 첫사랑의 그 설렘을 언어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이어주는 하나의 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일본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쓰는 대표적인 인사, 하지메 마시테입니다. 이 인사를 한번 분해해 볼게요. 하지메랑 마시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두 부분 모두 우리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가설이 있어요. 먼저 하지메는 우리가 계속 봤던 처음, 시작을 뜻하는 햇에서 온 거고요. 그럼 마시테는 뭘까요? 이 부분의 뿌리인 마시는 누군가를 반갑게 맞는다는 뜻의 우리말 맞이에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 맞이, 손님 맞이할 때 쓰는 바로 그 맞이역.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햇이 하지메가 돼서 시작이라는 뜻을, 그리고 마지가 마시테가 돼서 맞이한다는 뜻을 갖게 된 거죠. 이 두 조각이 합쳐지니까 어때요? 새로운 만남을 맞이한다는 완벽한 의미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그냥 일본 인사말이라고만 생각했던 하지메 마시테는요, 사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라는 순수한 우리말 문장이 일본어의 발음 규칙 안에서 마치 화석처럼 그대로 보존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모든 발견이 언어와 역사에 대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게 그냥 재미있는 언어 퀴즈에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이건 오늘날 우리가 완전히 별개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사실은 아주 먼 옛날에는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단어들이 사실은 고대의 깊은 연결고리를 간직한 살아 숨쉬는 유적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지메 마시테에 이런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다면 과연 우리가 쓰는 또 다른 단어들 속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고대의 목소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무심코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일본어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아마 가장 먼저 배우는 인사가 바로 하지메 마시테일 거예요. 그쵸?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맨날 쓰는 이 평범한 일본어 인사말 속에 사실은 우리말, 한국어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오늘 바로 이 엄청난 가설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일단 이 단어를 좀 쪼개봐야 합니다. 하지메 마시테. 모든 복잡한 문제도 이렇게 잘게 나누다 보면 길이 보이거든요. 이 단어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바로 하지랑 마슈테 이 두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조각이 각각 우리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뿌리를 하나하나 추적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가볼까요? 바로 하지입니다. 일본어로 처음, 시작 뭐 이런 뜻인데 과연 이 단어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하지라는 말이 우리말 해, 그리고 햇에서 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태양, 해 맞고요. 햇과 일할 때 쓰는 그 새롭다는 뜻의 햇 말이에요. 이게 왜 말이 되냐면요. 상징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에서 해는 뭐죠? 바로 하루의 시작, 태양이잖아요. 그리고 햇이라는 접두사는 햇과 일처럼 새롭다, 처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와, 둘 다 시작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햇이 어떻게 하지가 되냐고요? 바로 소리의 변화, 그러니까 음운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서 시옷 받침으로 끝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해처럼요. 이 소리가 일본어로 넘어가면서 지 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이 하지가 되는 게 음성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조각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퍼즐의 두 번째 조각, 마시헤테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연결고리가 숨어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마시테가 바로 우리말 맞이에서 왔다는 주장입니다. 네, 손님을 맞이하다 할 때 바로 그 맞이요. 아니, 이것도 어떻게 소리가 바뀌냐고요? 여기엔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잘가서요 법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름이 좀 재밌죠? 쉽게 말해서 우리말의 특정 발음이 일본어로 건너갈 때 어떻게 소리가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규칙 같은 거예요. 이 법칙을 보면요. 우리말의 지읒 발음, 맞이? 할 때 그 지읒이요. 이게 일본어로 가면 시읒 소리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이가 마시가 된 거죠. 와, 정말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 행위가 마시떼의 뿌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이 단서들을 한번 싹 모아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 볼까요? 과연 하지와 마시테가 만나서 어떤 뜻이 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지메 마시테는요, 단순히 발음이 비슷한 단어 몇 개 갖다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햇, 인연을 맞이한다, 맞이는 완전한 우리말 문장 구조가 일본어의 서리 규칙에 따라 지금의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하지메는 햇에서 와서 새롭다, 처음이라는 뜻을, 마시떼는 맞이에서 와서 환영한다는 뜻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걸 합치니까 하지메 마시떼는 이 새로운 만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는 정말 깊고 멋진 의미를 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 그냥 신기하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발견이 왜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단어 몇 개의 뿌리를 찾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현상을 좀 어려운 말로 성음 상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언어의 화석 같은 거예요. 아주 오래전 생물이 지층 속에 화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그 시대를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고대 언어의 소리와 의미가 다른 언어 속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언어라는 게 그냥 말하고 듣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역사,
또 문화교류의 흔적이 꾹꾹 눌러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무심코 쓰는 단어 하나에 고대의 역사가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가능성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바로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있는 이 말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언어의 화석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면 정말 재밌는 상상 아닐까요?